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2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241번 문제부터 25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1번 문제 보시면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내용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Depth Gain Compensation 또는 TGC라고 표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조절되는 값은 여기 있는 C번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dB, cm, 메가헤르츠 단위로 조절이 된다는 것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밑에 있는 2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수신기의 기능과 관련된 보기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을 일렉트로니컬 시그널로 바꿔주는 기능이 어떤 건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온 시그널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기능은 D번에 있는 복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파형 자체를 스무스하게 바꿔준다. 이런 표현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2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연관되는 키워드를 같이 봐두시면 되겠는데요. 울트라사운드 시스템 구성 품목 중에서 펄스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송신되는 파트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2번에 있는 트랜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펄서에서 환자에게 전송되는 이러한 표현들이 2번 보기 연관이 있다는 거 문제를 통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24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 또한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인커밍 로우 데이터 시그널을 컴프레스, 압축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다이나믹 레인지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으로 장비에 얻어지는 신호가 이런 로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너무나 넓은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디스플레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그널을 영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보다 좁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바꿔줘야지만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압축이 필요한 이유는 C번에 있는 보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커밍 시그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아서 압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4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여서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수신기의 기능이 아닌 것을 물어본다면 D번에 있는 다이나믹 어퍼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러한 기능들 수신기의 기능이라고 따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246번 문제도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스피드 오브 사운드 조직에 있는 전파 속도를 제한하는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B번에 있는 PRF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의 소지도 있고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풀이하지 않으셔도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밑에 있는 2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감쇄 개수가 높게 설정이 되어져 있대요. 이러한 경우에 이미지에서 어떠한 부분을 조절하면 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감쇄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태와 가장 연관되는 기능은 D번에 있는 컴펜세이션,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 감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컴펜세이션, 보상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2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듀티 팩터와 관련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 음파가 나가는 비율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이 듀티 팩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듀티 팩터를 증가하고 싶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음파가 더욱더 늘어나면 여기 있는 듀티 팩터가 같이 증가할 수 있겠죠. 정답은 C번에 있는 펄스 반복 주파수를 증가시킨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펄스가 반복되는 주파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펄스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듀티 팩터가 증가하는 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처리와 후처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또 꼭 출제가 되는 패턴이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write 줌과 read 줌, 쉽게 설명드리기로는 읽고 그 다음에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읽고 후처리, read 줌은 읽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write 줌이 read 줌보다 어떠한 확대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전처리라는 개념은 영상을 저장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후처리는 이미 영상이 저장된 다음에 확대가 이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시간과는 조금 다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주된 장점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write 줌 같은 경우는 검사 중에 확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간 불행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이미 영상 사진이 찍힌 다음에 이 사진을 확대하게 되면 그만큼 픽셀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리드 줌 같은 경우는 이미 저장된 이미지를 확대했기 때문에 공간 불행이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비교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분해능은 라이트 줌이 더욱더 뛰어나다. 이 내용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50번 문제 보겠습니다. 펄스 웨이브 초음파 장비에서 반사체 뎁스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펄스 장비의 기본 개념은 펄스가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이렇게 영상을 얻게 되겠는데요. 여기는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갔다 오는 시간을 체크함으로써 반사체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깊이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5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